이제 내적 단원 좀 되게 어려웠죠. 그러니까 내적은 시험 나오면은 좀 상위권 학생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쉽지 않았을 건데, 자, 많이 좀 복습하셔야지 좀 잘 될 거고. 자, 이제 7단원 볼게요. 자, 7단원은 우리 벡터의 외적이죠. 아, 이제 내적 다음으로 나오는 게 외적이에요, 외적. 자, 그래서 내적은 뭐 사실 고등학교 때 벡터를 좀 해봤던 분들은 어느 정도 약간 알 수도 있는데, 외적은 완전 좀 처음 볼 거예요. 뭐 대학교 때 선형대술 좀 했던 학생들이면 좀 봤겠지만 좀 되게 생소한 개념일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봅시다. 이제 외적의 정의와 의미. 자, 외적의 정의부터. 자, 외적은 일단은 결과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내적은 결과가 뭐였죠? 어떤 벡터하고 어떤 벡터 내적하면 결과가 그냥 스칼라랬지, 스칼라. 크기만 갖는 물리랑 스칼라. 아,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곱 개념이었으니까 뭔가 이제 크기 두 개를 곱한 그 형태 되니까 우리 스칼라 되는 거였는데, 외적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결과가 벡터 된다는 거 알아야 돼. 결과가 벡터야, 벡터. 알겠죠? 아, 어떤 벡터하고 어떤 벡터를 외적하면 결과가 벡터가 된다, 벡터.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벡터가 어떤 벡터인지 좀 파악을 해보려고 이제. 자, 1번. 그럼 벡터면은 우리 크기하고 방향을 갖잖아요. 그래서 벡터의 크기하고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야. 외적을 하면. 자, 1번. 일단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외적 기호는 우리 내적은 이렇게 작게 도트 이렇게 썼었죠. 그지? 아, 근데 외적 기호는 요 곱하기처럼 생긴 거. 약간 곱하기보다는 좀 크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A 벡터 외적 B 벡터라고 읽어요, 이거. 그치? 자, 그러면 그 외적한 벡터의 지금 놈이니까 크기로 돼 있죠? 자, 이 크기는 약간 정의 같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내적은 기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외적은 이거 기하학적으로 이해하기 약간 힘들어. 알겠죠? 그러니까 역으로 하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 기하학적 의미를 거꾸로 해서 이제 계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약간 내적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우리 내적은 뭐였지?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죠. 근데 얘는 크기 곱하는 건 맞는데 외적의 크기가 여기가 코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의 쌍버 사인이 돼. 알겠죠? 좀 그렇게 같이 묶어서 외우면 좋겠죠. 알겠죠? 아, 내적은 정의 자체가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는데, 그러니까 외적의 정의가 이건 아니에요. 좀 주의할 거는 외적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외적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좀 외울 수 있겠죠? 자, 이거는 그냥 정의 같은 거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세타는 두 벡터의 사이각이 되는 거고, 자, 요게 사이각일 때 우리 크기가 저런 의미를 좀 갖는다는 거 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번 이제 의미 봅시다. 그러니까 이 의미 파악하면은 저 외적의 크기 같은 것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 자, 어떤 평행사변형 면적 구하거나 삼각형 면적 구할 때 요게 좀 쓰여요. 자, 그래서 A, B를 두 변으로 하는 뭐가 되냐면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 이 평행사변형이 돼. 평행사변형. 여러분들 평행사변형 저번 달에 봤었는데 이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게 두 벡터 합하면 평행사변 법칙만 했었잖아. 그때 그 평행사변형이에요. 자, 이런 평행사변형이거든.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그으면 평행사변형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이면적이 된다는 거야. 저 외적의 의미가. 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 길이 몇이지? A 벡터의 크기죠. 요 길이. A 벡터 자체의 그냥 길이니까. 자, 근데 우리 평행사변형 그 넓이 구하는 공식 뭐였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니었어? 그쵸? 아, 이 높이가 뭐로 될지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직각삼각형 보이지? 요 빗변의 길이는 뭐야? 비놈이잖아. 그러면은 여기 길이 구하는 공식 알죠? 여기 길이가 그 정사형 있잖아. 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근데 여기는 사인 세타 곱해주면 되는 거였죠? 아, 이 길이가 비놈 곱하기 사인 세타구나. 그러니까 결국 평행사변형의 높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가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로 되는 거야. 알겠죠? 그냥 요거를 외적의 크기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된다는 거지.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뭐다? 외적의 크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돼, 그냥.
왜 이거는 아니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 정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반대로 우리가 뭐를 이제 공식화 시킬 거면 있다가 결국은 평행사변형의 면적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뭘로 구하는 거야? 두 벡터 외적에서 크기 구하는 거야, 결국. 알겠어? 자, 그러면 이것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 그럼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이 삼각형 면적은 어떻게 구할까? 평행사변형의 몇 배요? 2분의 1배지 딱 절반이니까 쪼개면, 그지? 아,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도 이따 배울 거예요. 알겠죠? 자, 그건 이따 나오니까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3번. 아, 이제 크기 이해했으니까, 외적의 크기 이해했으니까 이제 방향만 이해하면은 외적이 어떤 벡터로 나올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방향은, 자, A 벡터에서 B 벡터를 무슨 손? 오른손으로 해야 돼. 왼손잡이도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요걸로 감아 주었을 때, 이제 엄지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이 된다. 엄지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다시 써볼게요. A 벡터하고 B 벡터를 외적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A 벡터 외적, B 벡터. 그러니까 얘 외적은 순서도 중요해. 뭐가 앞에 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A 벡터하고 B 벡터를 내정하는 거죠. A 벡터 외적, B 벡터. 그러면 일단은 A 벡터가 먼저 나왔으니까 얘를 내 손가락에 두는 거야. 요렇게. 여기 뒀어? 자, 그러면은 이 B 벡터로 외적을 하는 거니까 B 벡터 방향으로 이 감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B 벡터가 요 밑에 있으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감아줘야죠. 그지? 자, 그러면 요렇게 감아줬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 어디지? 이렇게 하면 안 돼. 펴야 돼요, 펴. 알겠죠? 자, 요렇게 감아졌을 때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 외적은 3차원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방향은. 2차원적으로는 이해 못해. 3차원적으로, 아, 요렇게 감아지면은 이 칠판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칠판이랑 수직한 방향으로 외적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이제 B 벡터가 밑에 있다. 그러면 A 벡터 요렇게 잡아줘야 돼. 왜냐면 B 벡터로 감아 지었을 때 방향이 이거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야?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되는 거야. B 벡터가 만약 밑에 있으면. 알겠죠? 아, 그래서 뭐를 어떻게 외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 틀려져. 그래서 이따가 우리 교환 법칙 성립 안 한다는 것도 좀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외적의 방향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 자, 방향은 이렇게 엄지손가락, 저 오른손 법칙이라 하는데, 자, 오른손에서 엄지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이 된다는 거로 이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 4번 의미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4번. 요거. 사실은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 방향의 의미. 자, A 벡터와 B 벡터의 동시에 어떨까? 여러분들 이 방향 한번 봐봐. A 벡터하고 B 벡터의 동시에 어떻지? 동시에 수직이지. 왜냐면 이 평면의 수직이잖아. 그럼 이 평면 상에 있는 모든 벡터가 다 수직인 거니까 A 벡터에도 수직, B 벡터에도 수직. 아, 동시에 뭐한 방향? 수직한 방향. 항상 수직은 중요하잖아. 내적에서도. 우리 내적에서 수직 중요했던 내용 뭐 있었냐면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면 내적이 몇? 0이었잖아. 기억나지? 이거 되게 중요했던 거. 근데 이번엔 뭐냐면 두 벡터의 수직한 벡터를 구하는 상황이야. 두 벡터의 수직한 벡터를 구해야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다음 단원 가면 더 많아. 알겠죠? 두 벡터의 수직한 방향은 어떻게 구한다? 두 벡터를 외적하면 돼. 알겠죠? 두 벡터의 수직한 벡터는 뭐,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이 그렇게 나왔어. 그리고 상황 자체가 두 벡터의 수직한 벡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무조건 착안해야 돼. 뭘 해야 된다는 거? 외적을 해야 된다는 거. 외적을 하라고 안 나와요. 알겠어? 근데 이제 생각해서 해야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용어 자체로 정리를 해두는 거야. 두 벡터의 수직이면 그냥 자동적으로 외적하면 되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아,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이면 외적을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 키워드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이게.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한 방향은 이 외적을 하면 되는데 요 K는 뭐겠어요? 실수배도 상관없지. 뭐 이 방향에서 결국은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한 벡터가 뭐 2배 해도 되잖아. 100배 해도 되고. 그 다음 역벡터 해도 되지. 들어가는 방향이어도 상관없잖아.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이긴 하니까. 아, 그래서 실수배까지 해도 된다는 거. 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외적의 정의와 의미까지 좀 파악을 했고, 자, 요걸 이용한 우리 대표형 1번 문제 보면서 조금 쉬었다 갑시다. 우리 1번 문제 볼 차례죠? 자, 1번 이어서 봅시다. 자, 우리 원이 주어져 있는데
자, 요거는 근데 원이 아니라 뭐 9죠. 사실은 Z까지 있으니까. 자, 요거 위에 두 점이 있어요. A하고 B. 자,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뭔가 이런 걸 구하래. A 벡터 외적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그 다음에 A 내적 B의 제곱.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약간 좀 뜬금없죠? 문제가. 자,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될까, 이거를. 그러니까 일단은 좀 쉽지 않아. 그쵸?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이 외적의 크기가 뭔지 알고 있죠? 그지? 요게 이제 기하학적 의미는 평행사변형. 그거 의미인데, 이게 그걸로 해도 되지만, 외적의 크기의 기본 정의가 있었잖아. 크기 곱하기 뭐였어요? 사인.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용해야 돼, 얘가. 약간 눈치를 채야 돼, 이게. 이 식을 보고. 자, 그래서 그걸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준식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저 A 벡터의 크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제곱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제곱 전개까지. 자, 그 다음 B 벡터의 크기. 그 다음은 제곱. 그 다음 여기 뭐 들어가? 사인 제곱 들어가지. 근데 이제 저건 내적의 제곱이네? 내적도 뭐였어요? 정의가. 크기 곱하기 코사인이었잖아, 이번에. 아, 그럼 좀 모양 보여, 뭔가? 이 정도 했으면 좀 보여야 되는데. 앞에 이 크기 제곱 똑같잖아, 그러면은 얘 어떻게 정리되죠? A 벡터 크기 제곱, B 벡터 크기 제곱. 요것만 남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제곱의 가능식 1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A 벡터의 크기 제곱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제곱만 이제 구하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원위의 두 점 요거에 대해서 뭐 크기의 제곱 이거를 계산하는데 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크기가 뭘로 나올 수밖에 없어? 반지름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게 3차원이니까 그냥 2차원으로 좀 줄여서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점 A가 있어. 그러면은 위치 벡터잖아, 결국은 표현이. 저게 지금 벡터 자체가 점으로 표현돼 있는 것 자체가 위치 벡터죠. 그럼 시점이 원점인 건 그냥 전제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요런 벡터인 거잖아, 그냥. 그럼 당연히 반지름에 해당하는 벡터죠. 이게 구여서 3차원으로 확장돼도 구상에 있는 점 모든 점 해도 마찬가지죠. 그지? 결국은 구상에 있는 점은 위치 벡터. 결국 원점에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는 무조건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죠. 반지름. 맞죠? 자, 그래서 무조건 루트 3이 돼요. 이 길이가. 자, 그러면 요 놈도 루트 3. 요 놈도 루트 3. 계산하면 몇? 3 곱하기 3에서 9죠, 9. 자, 이렇게 이제 풀라는 거였어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외적의 크기의 뭐 기하학적 의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크기 곱하기 사인 저 세타 요거를 그냥 알고 있느냐 물어보면 문제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면 단순한 건데 은근히 좀 이런 문제 나오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막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조금은 그래 쉽지 않아요. 근데 가장 그냥 기본적인 정의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왜냐면 이런 게 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 뒤에서도 약간 이상한 공식 배웠거든. 근데 그런 거 막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생각하면 되는 건데 오히려 그게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정리하고 우리 3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3번 한번 봅시다. 우리 3차원 공간의 벡터, 자, A 벡터하고 그다음 B는 안 주어져 있는 성분이 A는 성분 주어졌는데, 자, 그때 A 외적 B의 성분도 주어져 있어요. 이 벡터. 자, 근데 B 벡터는 크기만 1로 주어져 있네. 자, 그때 A 내적 B의 가능한 값의 모든 합을 구하는 상황.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도 좀 접근이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외적 정의 배우고 바로 보니까 좀 외적 정의밖에 차관이 안 되잖아. 근데 막 나머지 내용들 배우면은 더 막 헷갈린다고, 이런 유형들이. 알겠죠? 아,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정리해두면 좋아요. 약간 1번이랑 비슷한 유형인 게 뭐냐면 1번도 외적하고 내적 같이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잖아. 외적하고 내적 막 물어봤잖아. 그러면은 정의를 쓰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외적하고 내적은 그 정의가 좀 긴밀한 관계가 있거든. 외적의 크기는 사인이고 내적은 그 자체가 코사인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 사인 코사인 막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거를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도 그런 상황이고. 근데 그거 차관하기는 결코 쉬운 게 아니다. 라는 거. 자, 그럼 일단 차관됐으면은 일단은 얘는 코사인 들어 얘는 사인 막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얘는 안 나오죠. 뭐를 해야지 이거 사인이 나와? 크기를 취해야 사인이 나오지. 맞나요? 아,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크기를 취해주는 차관을 해야 돼. 이 조건으로는 뭔가 안 되고 외적의 크기에서 사인이 나오잖아. 그래서 양변에 이제 크기 취해주는 차관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정리?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나오죠? 그 다음 우변은 저거 그냥 크기 구하면 몇이요? 루트 2잖아. 아, 됐죠? A 벡터 크기 몇이야? 성분이 있으니까 루트 3. B 벡터 크기는 1로 나와 있죠. 아, 그러면 조건 나왔죠? 사인 세타구만. 사인 세타를 준 거야, 결국. 사인 세타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루트 3분의 루트 2죠. 요걸 구해보라는 문제였어. 저 조건으로.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A 벡터하고 B 벡터 크기 알아. 그러니까 이거 이제 써봅시다, 여기서. 그러니까 얘 이제 써보면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잖아. 내적 의정이. 얘는 몇? 루트 3. 얘는 1로 주어져 있었고. 그럼 결국 코사인 세타 물어본 거야. 루트 3 곱한 거. 그럼 우리 사인의 값을 알 때 코사인은 계산할 수 있죠? 뭐 이용해서? 삼각형 그려도 되고 제곱의 가나항식 써도 되고. 그지? 자, 근데 뭐 두 개 다 구해야 되니까 그냥 제곱의 가나항식이 좋겠죠? 자, 그래서 뭐 그림 그려도 되는데 그러면 또 막 둔각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약간 귀찮지. 자, 그래서 요거 이용해 갖고 우리 코사인 값 한번 생각해 봐. 그럼 이거 풀마 루트 뭐 나와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제곱의 가나항식 변형시킨 거야. 코사인 제곱만 냅두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한 다음에 양변에 루트 씌운 거야. 그럼 풀마도 생기죠. 그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사인이 루트 3분의 루트 2니까 얘가 3분의 2 되죠. 그럼 빼면은 3분의 1. 아, 결론은 얘 뭐 나와? 풀마 루트 3분의 1 나오죠. 여기다 넣으면. 그지?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한 값은 뭐일 수밖에 없다. 루트 3분의 1, 풀마 루트 3분의 1이에요. 이 두 개의 값이 가능한 거죠. 다른 값으로는 코사인 값이 나올 수가 없죠. 맞아? 사인이 루트 3분의 루트 1일 때 코사인 값은 풀마 루트 3분의 1만 가능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두 개 더하면 몇? 부호만 다르니까 0이지. 이렇게 이제 푸는 문제예요. 결국은 1번 문제랑 똑같은 유형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지? 내적하고 외적 나와 있을 때 이 정의 쓰는 상황. 근데 얘가 조금 더 어렵지. 왜냐면 얘는 크기까지 취해서 생각해야 되는 상황을 이제 차관을 해야 되니까. 크기가 취해져 있으면은 조금 괜찮을 텐데 이제 크기가 안 취해져 있고 그냥 외적이 나왔으니까 뭔가 다른 식으로 하는 건가? 뭐 그림 그려서 하는 건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딱 차관이 돼야 돼요. 이런 게.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자, 그거 정리해 두시고 이제 페이지 116쪽 돌아와서 2번 문제, 2번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외적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았죠. 정의 알았고 크기 정의하고 이제 방향이 뭐 어떤 방향이 나오는지 그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크기는 평행사변형의 면적, 크기 곱하기 사인이었고 그 다음에 방향은 이제 오른손 법칙으로 이제 구하는 거였죠. 오른손 법칙에서 엄지손가락 방향.
그 두 가지 이제 안 건데, 자 이제 두 번째 요 내용은 뭐냐? 외적의 성분에 의한 계산이죠. 우리 벡터도 내적 처음에 뭘로 배웠어? 크기 곱하기 코사인으로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성분 도입돼서 성분들끼리 곱이합으로도 배웠었잖아. 그러니까 결국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내적은 성분들끼리 곱이합이었어. 맞나요? 그것처럼 이제 2번 우리 외적도 성분에 의한 계산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외적은 무조건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만 정의가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3차원 유클리드 공간.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일부러 했는데 이게 결국 뭐야? R3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냥 R3 벡터 공간 있죠?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치? 그 3차원 벡터 공간. 거기서밖에 못 써. 이 외적을. 우리 내적에서 벡터 공간에서 막 이상한 벡터 공간도 있었죠. 뭐 4차원도 있었고 뭐 몇 차원, 뭐 알포도 있었고 무슨 뭐 다항식 공간? 좀 이상한? 그다음 뭐 행렬로 이루어진 공간도 있었고 그다음에 함수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도 있었죠. 그런 거는 외적 정의 안 돼요. 무조건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야, 외적은. 그러니까 좀 더 쉽지. 알겠어요? 내적보다 좀 더 좀 폭이 좁은 거야. 이 적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3차원 유클리드 공간 R3면은 무조건 성분으로 표현되죠. 벡터가. 뭐 컴마 뭐 컴마 뭐로 표현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래서 성분에 의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그렇지? 그래서 성분에 의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약간 정의 같은 건데 이 외적을 이제 계산하고 또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똑같아서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약간 특이해. 이제 여러분들 행렬식 들어가야 돼. 그렇죠? 행렬식. 1행에다 IJK 쓰고 IJK는 뭐였지? 기본 기저였잖아. 3차원 단위 벡터. 그러니까 3차원 벡터 공간을 표현하는 X 방향 단위 벡터 I. Y 방향 단위 벡터 J. 그다음 K Z 방향 단위 벡터 K였죠. 맞아? X 방향 단위 벡터 I였고. 요거 기억나죠? 요거를 1행에다 이제 쓰는 거야. 이건 요령이에요, 요령. 그러니까 유도된 결과를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에 저 2행에다가는 뭐 쓰냐면은 얘하고 얘가 둘 다 성분이 3개일 거 아니야. 앞에 거 있죠. 이 A 벡터의 성분을 쭉 쓰는 거야, 얘. 순서대로 쓰면 되니까 외우기 쉽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행은 뭐겠어, 당연히. B겠죠? B의 원소 쭉 쓰면 돼. B1, B2, B3. 이거 계산하면 이게 외적의 결과로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요걸 여러분들 이제 계산해 보면 어떤 모양이 되냐. 자, 요거 그 0이 없죠. 이제 행렬식 계산을 하려 하는데 0이 없으니까 뭐 물론 샤로스 해도 되거든요. 샤로스 해도 되는데 라플라스 전개해 볼게. 그게 좀 더 깔끔해요. 왜냐면 이제 라플라스 전개 1행 기준으로 하면은 I, J, K가 바로 표현되거든. 우리 벡터는 기본 벡터로 표현은 I, J, K 그 실수배로 표현하는 거였잖아. 그걸로 바로 표현되거든. 1행 기준으로 라플라스 전개하면. 되죠? 자, 그럼 1행 기준 라플라스 전개하면은 I 요거 계산해봐. 그러면 이거 소행렬식 얘잖아. 맞아? 여인수 이제 부호는 양수고 그 다음에 원소 자체가 I죠. 그러니까 I는 좀 뒤에다 곱하자고 그 원소는. 그 다음 요 소행렬식만 이제 곱해주면 되지. 자, 소행렬식 뭐야? AD 마이너스 BC. 자, 이거의 I야. 돼요? 소행렬식이라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해주자. 왜? 여인수 보호 해줘야지. 얘는 J는 여인수 보호 조심해야 돼요. 저 라플라스 전개할 때. 자, 여인수 보호 마이너스 붙고 그 다음에 1행하고 2열 지운 나머지 소행렬식 값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A1, B3 마이너스 A3, B1. 자, 요거의 J야. J는 마이너스 보호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K는 마이너스 안 붙지 여인수 보호. 자, 그러면 요거 소행렬식만 앞에 써주면 되지. A1, B2 마이너스 A2, B1. 자, 이거에 K 하면 끝.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거요? 이거는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외워 이거를. 그냥 저 행렬식 모양만 외우면 되지. 행렬식 계산할 수 있잖아. 라플라스 전개에서. 알겠죠? 그냥 한번 써본 거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 건데 좀 이런 거 연습도 해볼 겸 그냥 왜 도대체 얘가 이렇게 행렬식으로 표현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어요? 생각을. 자, 이게 어떻게 유도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뒤에서 나오는 성질도 좀 미리 알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질이 그렇게 어려운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해볼게요, 일단. 자, 얘가 사실은 어떻게 해도 표현되냐면 그 외적 있죠, 외적.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결과고 이제 요거부터 출발한다 보면 돼요. 이제 얘는 결과 먼저 좀 쓴 거고 왜 이 결과가 나왔는지 좀 해보려고. 자, 얘 저 A 벡터 있죠. 저거 기본 기조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A1i 그 다음에 A2j A3k 이거 성분으로 표현하면은 뭐야? A1, A2, A3인데 요 기본 기조로 표현도 있었죠? 기억나지 이 표현? 아 이거 왜죠? B1i 마찬가지 B도 표현하려고 B2j B3k 돼요? 자 그래서 무슨 성질이 있냐면 여러분들 그 내적에서도 이거 막 전개하듯이 막 했던 거 기억나요? 외적도 똑같이 그 분배 법칙이 돼. 그러니까 우리 그냥 곱셈 공식 하듯이 전개해도 된다고 외적도. 그 성질을 아직 안 배워서 좀 미리 나온 거야. 근데 어렵지 않잖아 이해하기. 진짜 어려운 성질이 아니라고. 지금 바로도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전개를 하듯이 이 외적 계산을 이제 쭉 하는겨.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해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유도하는 과정이 이것 때문에 좀 이거 연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계산을. 자 요놈하고 외적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개수가 뭐 나와? A1 곱하기 B1 나오죠. 그 다음에 I 외적 J 아니야? 아 I 외적 I지. 그런데 I하고 I 외적하면 뭐 나올까? 0 나오지. 왜? 사이각이 몇 도? 0도잖아. 두 개 똑같은 벡터면. 그럼 사이각이 0도면 뭐야? 사인 세타가 0인데? 그치? 사인 0이 0이잖아. 아 그러면은 얘하고 외적.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아요. 평행인 두 벡터 외적하면 무조건 0 나와. 왜냐면은 사이각으로 이해해도 되고 넓이로 이해해도 되지. 두 벡터가 이루는 넓이 없잖아. 그럼 0이거든. 크기가 0이면 그냥 0인 거지. 어떻게 이해도 되긴 해요. 사이각으로 이해도 되고. 그럼 결국은 같은 벡터 외적한 거니까 0 돼버려. 날라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하고 얘는 없어졌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한번 외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 여러분들 I하고 J 외적하면 뭐가 나오죠? I하고 J 외적. 이거 좀 연습해 보려고 그냥 하는 거야 유도를. I하고 J를 외적하잖아. I가 앞에 있죠. 방향을 일단 알아야지. 크기는 어차피 1이야. 왜? 평행사변은 그냥 정사각형이거든. 맞아요? 이거 평행사변 만들면 그냥 정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다 외적하면 크기는 1이에요.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사각형 정사각형이니까 크기 무조건 1이거든. 이해되죠? 그러니까 방향만 중요하다고. 아, I하고 J 외적하면 이렇게 해야지. I를 일단 내 손가락 방향하고 감아 쥐었을 때 J가 있도록 잡아주면 돼 모양을. 맞아? 그러면 이렇게 잡히니까 무슨 방향? K 방향이지? 아, 그러면 뭐가 돼요? 요거하고 요거 외적한 게 K가 된다고. 아,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 A1, B2, K가 되는 거야. 얘하고 얘 외적한 게.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 외적합시다. 자, 일단은 좀 써봐. A1, B3. 자, 요거 일단 계수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I하고 K 외적해봐요. I를 일단 내 손가락 방향에 둬야지. 난 가마 쥐었을 때 K가 있는 방향으로 해야 돼. 맞아? 그러면 무슨 방향? 마이너스 I 방향, 마이너스 J 방향이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좀 해줘야 되겠다. 돼요? 여기까지? 방향 이해되지? 마이너스 J 왜 나왔는지? 자, 그래서 요거 일단은 AI를 전개한 거는 싹 다 썼어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거 전개합시다. 쭉 전개하는 거야, 세 개. 자, 그럼 요 놈하고 요 놈 전개하면 이번엔 J가 먼저 있네? 그럼 J 방향에 이제 내 손가락 두고 I가 있는 쪽 감아 지었을 때. 그러면은 이거 잘 봐봐. 여기에 이렇게 감아 지으면 어떻게 돼? 아랫방향 되지? 마이너스 K 된다고. 유연성이 좀 좋아야 돼. 잘하려면. 알겠죠? 요렇게 감아주면 이제 밑에 방향 되잖아. 마이너스 K야. 아, 그러면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일단 나오고 A2, B1, K. 맞지. K. 자,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 나왔다 또. 같은 벡터 외적은 0이지. 자,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은 J 외적 K니까 J가 앞에 있죠. 그럼 요 방향하고 K 감아지면은 I 방향이지 그냥 플러스 I.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였죠. A2, B3, I. 자, 여기까지가 이제 됐어. 요거 전개한 거죠, 요거. 그 다음 마지막 요것만 전개하면 돼. 이거 세 개만 이제 쭉 쓰면 돼요. 그럼 일단 요놈하고 요놈 외적하면 K하고 I 외적이니까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그지? 가마 지었을 때 K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무슨 방향? 잠깐만. K 외적 I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그지? K 방향에 내 손가락 두고 가마 지었을 때 I가 있도록.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J 방향이죠? 자, 그러면 A3, B1, J. 자,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 또 외적해봐요. 그럼 K 내 손가락 두고 J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지. 얘는 좀 잡기 쉽다. 그래서 마이너스 I 방향이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붙으면서 뭐야? A3, B2죠? 이거에 I. 마지막 있어 없어? 없지. K 외적 K잖아. 이게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정리해봐. 이거 정리하면 얘랑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 보여? 그쵸? 이거 정리는 좀 생략할게요. 그냥 이거 똑같은 거 나오니까 I끼리 묶고 J끼리 묶고 K끼리 묶으면 얘 나온다고. 근데 얘가 알고 봤더니 얘로 표현돼. 그래서 얘로 외워서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냥 요령으로 나온 거예요. 어떤 원리가 있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원리예요. 이거 나오는 게. 알겠어? 그냥 이렇게 성분으로 나눠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 근데 얘가 알고 봤더니 얘야. 신기하게. 참 신기하죠, 좀? 그렇지? 이게 뭐 어떤 원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던 거야. 외우기 쉽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외워서 하는 거지. 성분 표현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그냥 외우려면 어렵잖아. 행렬식으로 알면 훨씬 쉽잖아. 한 번 물론 더 계산해야 되긴 하지만.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저 유도 과정 뭐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그냥 그 방향 좀 연습해 보려고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저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막 엄청 많이 쓸 거예요. 이 성분 계산은. 그래서 잘 암기해 두시고, 자, 우리 대표형 4번으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리고 약간 욕심 있으신 분들은 막 지금부터 막 기출문제 풀면 어떠냐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별로예요. 지금 당장 기출문제 하는 건. 그게 다 시기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OT 때 얘기를 했죠. 그 시기가 한 9월 말 정도나 한 10월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왜냐면 그게 그 물론 먼저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가장 좀 적게 내는 데 있죠. 진도 제일 적게 내는데. 그래도 천연대수까지는 돼요. 최소한. 그리고 이제 아주대 같은 경우는 그 다변수 미분까지는 돼요. 다변수 적고는 안 내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다변수 미분까지는 해야지만 그 적게 범위 내는 학교들을 풀 수 있을 정도 돼. 아니면 선형대수까지 끝내놓고 하잖아. 그럼 그 학교들 해도 되는데 다변수는 못 풀어. 안 배웠으니까.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귀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풀 때 뭐가 다변수고 막 뭐가 아닌지 좀 판단이 어렵잖아, 당장.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학교별로 저 진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진도 끝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야.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그 진도가 끝날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확답은 못 하는데 그게 한 9월 한 중순 빠르면 아니면 한 말 정도 돼요.
최소 10월까지는 돼. 10월까지는 무조건 다변수 적분까지 끝나니까. 아마 중순 정도면 다 될 거예요. 9월 중순. 그때부터 이제 주구장창 푸는 거예요. 이제 기출 문제는. 일단은 저기 아주대하고 건대 이런 데부터 좀 시험 범위 적은 데부터 있죠. 그때부터 풀어도 안 늦어. 지금 여러분들 그 선형대수하고 그 뭐야 복습 모의고사 좀 점검하는 거 그거 위주로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영어 좀 부족했던 거 점검하고. 이제 그 기출 문제까지 들어가면 더 시간 많이 뺏겨요. 수학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더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수학을.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조금이라도 영어 공부하는데 우리 7, 8월은 그래도 저 방학이니까 물론 뭐 학교 안 다니는 분은 의미 없겠지만 아무튼 다들 저 공부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시기를 진짜 놓치면 안 돼요. 진짜 이 시기가 진짜 중요한 시기야 여러분들. 영어 공부도 어느 정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선형대수 배우고 미분 적분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 7, 8월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그렇게 신경은 안 써도 돼요. 그냥 그게 몇 년 동안 다 그게 짜져 있는 거니까 그대로 따라오면 돼요. 다 충분히 다 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는 제가 최소한 5개년치는 풀게 할 거거든요. 5개년치만 해도 되게 많아. 은근히. 5개년치만 해도 주요학교가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100개야 100개. 시험 100개를 해야 된다고. 그럼 하루에 하나씩 해도 100일이에요. 그러면 3달이 넘어. 사실 하루에 하나씩 풀어도 5개년치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이지. 사실은 뭐 뭐야 9월 중순부터 하더라도 하루에 하나씩 풀면 시험 보는 날 된다니까. 그러니까 좀 더 하실 분들은 거의 8개년치는 해야 되거든. 조금 뭐야 중상위권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최소 5개년치고 이제 8개년치. 그 다음에 좀 더 상위권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 전기출까지 다 푸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뭐 12년도부터는 그닥 막 시험이 문제가 별로 안 좋거든요. 13년도부터가 좀 문제가 좋아. 어렵게 좀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근데 이제 12년도부터는 한양대도 좀 쉽고 문제가 저기 서강대 좀 어렵고 성대 좀 어렵고 중앙대 좀 어렵고 나머지 학교는 보면은 약간 웃음 나올 정도예요. 그 정도로 좀 쉬운 문제들이 나왔어 그때는.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그런 학교들만 좀 위주로 제가 풀게 할 거예요. 만약에 저기 서성한 좀 대비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리고 이제 건동 정도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그 정도도 같이 해주면 더 좋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뭐 09년도까지 있어. 다 있으니까 충분히 다 줄 수 있어요. 다 하기만 한다면. 근데 그 정도까지 다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 사실. 거의 한 10% 정도 안 된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 8개년치만 시험 저기 하고 가도 진짜 엄청 넘치게 그 풀고 가는 거야. 8개년치 하면은 160개라고. 그러면 거의 한 하루에 막 2개, 3개 이렇게 또 풀고 막 점검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푸는 게 끝이 아니라 또 점검돼야 되잖아, 틀린 거. 그쵸? 그렇게 하면서 또 계속 복습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누적되면은 결국은 웬만한 문제는 풀게 될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근데 이제 부족하신 분들은 그 틀린 문제가 좀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좀 인성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좀 틀린 문제가 많으니까 그 하나 시험 보는데도 좀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그런 친구들은 하루에 2, 3개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풀 수야 있지. 근데 점검을 다 못해. 그러면 또 의미가 또 떨어지니까. 풀기만 하면은 그거는 좀 나중에 뭐 한 12월 정도 가서 이제 풀기만 하고 이제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또 상황에 따라서 다 지도를 해줄 거예요. 기출을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본인 상황에 따라서 그걸 해야 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뭐야 복습 모의고사 하면서 성적 나오는 거 보고 그런 데서도 다 참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좀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 좀 참여 좀 잘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야지만 내가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이제 나중에 기출 풀어야 될지 그런 거를 다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아니 정보가 없으면 나도 얘기를 못 하잖아. 그 좀 답답했던 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기출을 어떻게 풀게 해야 되지? 그런 적이 좀 많아.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꼭 좀 잘 해줍시다 그거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험 준비 못할 수도 있어. 일단 봐야 돼. 그죠? 보고 나서 반성을 해야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진도 또 공부해야죠.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그 복습 모의고사 틀린 것만 복습해. 뭐 다른 거 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틀 동안은. 그 다음에 또 월요일부터는 그 다음 주 준비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약간 비워둔다고 생각해도 되니까 어차피 뭐
기출 풀고 그러면서 다 또 채워지고 또 한 번 복습 모의고사 할 거라고 했죠. 제가 좀 범위 더 많이 해갖고 그때 또 한 번 더 복습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저기 일정에 맞춰가지고 계속 미루지 말고 알겠죠? 이게 뭐 무슨 사정이 있다고 막 계속 미루면은 계속 미루게 된다고 이게 알겠죠? 그래서 뭐 막 완벽하게는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랬죠 OT 때도 완벽히 공부할 수 있는 시험 자체가 아니야. 근데 최대한 많이 하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알겠죠?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4번은 우리 A 벡터가 이렇게 기본 벡터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냥 1, 마이너스 1, 1이지. 그 다음에 B 벡터는 2, 2, 0까지 있는 거야. K는 그냥 생략되어 있는 거죠. 0이니까. 자, 이거일 때 우리 동시에 수직인 벡터. 아, 이거 용어 나왔다. 동시에 수직. 이거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차관이 돼야 돼. 자, 동시에 수직인 벡터 K가 음수일 때, 벡터의 K가 음수일 때 알맞은 단위 벡터 구하는 거죠. 자, 동시에 수직한 벡터 보면 뭐 떠올린다. 외적 떠올려야지. 그냥 이게 자동으로 떠올라야 돼. 저기다가 뭐 해도 돼. 실습해도 되겠죠? 그래서 아까 공식이 K도 있었잖아. 그지? 아, 그거 적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외적 계산. 성분으로 표현됐을 때 외적을 계산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방금 했던 내용 쓰는 거야. 외적의 성분에 의한 계산 방법. 행렬식으로 해야지. 1행 뭐 써? IJK. 2행은 저 맨 앞에 나오는 거. 앞에 나온 거 지금 계산하면은 넣으면은 1 마이너스 1 1이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b는 2 2 0이지.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제 합시다. 이거 행렬식 계산하는 거야, 그냥. 자, i 계산하면 이거 소행렬식 계산하면 0 마이너스 2네. 그냥 이거 성분으로 쭉 쓸게요. i 쓰고 그 다음 j는 일단 마이너스 붙여야 돼. 조심해야 될 거. 자, 여인수보 마이너스 붙고 AD 마이너스 BC 또 마이너스 2네. 그럼 2지. 다 합쳐서. 자, 그 다음에 K는 소행렬식 2 마이너스 2니까 4죠? 됐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런 거 우리가 단위 벡터까지 만들어야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단위 벡터 좀 별로랬지. 우리 아까 그람시미터 하면서 많이 나왔잖아. 이 상태 좀 별로고 최대한 좀 작게 마이너스 1, 1,2로 만들어서 단위 벡터 만들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정규화 즉 단위 벡터 만들면은 따라서 U 벡터는 자, 그리고 K가 음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또 음수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신경 써줘야 되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도 곱해줘서 여기 두 개 마이너스 돼야 되겠네. 그래야지만 이 K 성분이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K가 음수일 때 좀 이상하게 나오긴 했어요. K의 그 성분 있죠. 아니면 뭐 개수라고 하든지 그게 0이 돼야 되는데 K 자체는 뭐 음수 그런 개념이 없거든. 벡터니까. 자, 근데 어쨌든 눈치챌 수 있잖아. 이 정도는. 그지? 그냥 K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게끔 설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단위 벡터 만들면은 크기 몇? 루트 6이죠? 그럼 루트 6분의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이게 우리 3번 저 기본 기저 표현이 돼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저 키워드를 항상 잘 기억해둬야 돼요. 여러분이 저 동시에 수직한 벡터, 두 벡터의 수직, 두 벡터의 동시에는 수직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외적 쓰는 거야. 알겠죠? 다른 조건 없어. 그냥 외적이야, 외적.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우리 6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6번 한번 봅시다. 6번 어렵죠?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지, 나오면. 그래서 선형대수가 좀 이래요. 근데 내용은 진짜 별건 없거든? 근데 막 앞에 있는 내용들이랑 막 연결되고 막 그래서 좀 어렵게 돼,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자, 6번도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집합 U가 있는데, 자, 일단은 U1하고 U3는 성분이 주어져 있는데 U2는 성분이 없죠. 자, 요거를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정규직교 기절에. 자, 정규직교 기전은 뭐요? 크기 1이면서 서로 다 수직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U2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어. 그치? U2를 어떻게? 이게 세 벡터가 다 수직이면은 이 U2라는 벡터는 U1에도 수직이고 U3에도 수직이어야 되지. 그럼 두 벡터에 동시에 수직이어야 되네? 여기서 차관돼야지. 두 벡터를 뭐 하면 나온다? 외적하면 나온다. 맞아요? 아, U1하고 U3를 외적하면은 U2가 나온다는 거. 요 정도 차관이 돼야 돼, 일단. 알겠죠? 정규, 직교, 기절하는 내용 알아서. 자, 그러면 U2 일단 구해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뭐 방향은 뭐가 될지 몰라. 그죠? 방향은 그래서 뭐 저 마이너스 붙냐 안 붙냐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다 선택지가 이제 뭐 마이너스가 있거나 없거나 그게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거야. 둘 다 있을 수는 없어. 그럼 둘 다 답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냥 뭐 U1 외적 U3를 합시다. 그러니까 U3 외적 U1을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답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순서대로 하랬지, 순서대로. 그죠? 순서대로 그냥 U1 외적 U3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계산. 근데 계산이 좀 약간 귀찮지. 저거 말 루트 3분의 1, 루트 2분의 1. 근데 저거 굳이 꼭 써야 되나? 안 써도 되지. 왜? 어차피 방향만 중요하잖아. 일단은 U2의 방향만 구한 다음에 그거 정규화 시켜주면 되지. 그게 낫죠? 저 루트 3하고 루트 2 끌고 가서 계산하는 것보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다 이제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 다 알아야 돼.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그러니까 좀 쉽지 않다고. 다 알아두기가. 자, 그러면 U1은 뭐로 쓰면 되냐면 그냥 111로 쓰는 게 좋지. U3는 0,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단위 벡터가 아닐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규화만 시켜주면 되잖아. 그지? 자, 이것도 그냥 성분으로 바로 표현해 볼게요. I 계산하면 마이너스 2. J 계산하면 부호 조심. 여인수 부호 조심. 자, 마이너스 1. 1이지. 여인수 부호 곱해져서. K 계산하면 1. 자, 이거네. 역시나 단위 벡터 안 나왔죠. 자, 그러면 이거 정규화까지 시켜주면 어떻게 된다? 크기 루트 6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줄 수도 있어요. 그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하고 있어야 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U2를 구했으니까 결국 정규, 직교, 기저가 만들어졌죠. 이제 이것까지도 사실 이것까지는 좀 어느 정도 했을 거야. 여러분들이 동시에 수직한 벡터 구하는 내용으로. 맞아요? 외적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면 돼. 이제 그 다음부터가 어렵지. 맞아요? 여기까지는 좀 웬만하면 좀 구했을 텐데 자, 그 다음에 뭔 말이 돼 있냐면 갑자기 벡터 V를 U에서의 이제 좌표로 표현한 거를 구하래.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그치, 그런 식으로 이제 착안하는 건데 이게 이런 거야. 그럼 아까 이거 설명을 좀 했었거든요. 우리 그 그람 시미트를 왜 써야 되는지 그거 설명할 때 나왔던 개념인데 여러분들 이거 여기가 I 있고 여기가 J 있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 뭐 요렇게 해볼까? 요렇게 뭐 2,1이라는 벡터 있죠.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했었죠? I하고 J로 I에다가 J에다가 이제 두 배를 해서 더하면은 이제 이 평행사변 법칙하면 이 벡터 나오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I는 잠깐만 여기 바뀌었죠. 2, 1,2여야지. 이거 맞다. 자, 1,2하죠. 1,2. 자, 그러면 I는 그대로 이제 한 배. 그 다음에 J는 몇 배? 두 배. 그러니까 이거 구하라는 거 앞에 있는 개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가 지금 정규 직교 기저예요. I하고 J가 포함되어 있는 게. 근데 이 U 벡터, V 벡터를
이 정규 직규 기저. 그러니까 이 벡터를 정규 직규 기저로 좌표로 표현한 거. 이게 좌표로 결국 1,2로 표현됐잖아. 맞아요? 그 좌표로 표현한 게 요거 구하라는 거야. 1,2. 앞에 있는 그 개수 있죠? 맞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V 벡터가 이 U1하고 U2하고 U3의 1차 결합으로 어떻게 표현될지 그거를 그냥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개수가 결국 좌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 좌표 벡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저 선형 변환에서 나와 그거는 좀 맨 마지막 단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뭐 그걸 몰라도 지금 배우는 내용으로도 다 이해할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그걸 알면은 좀 더 수월할 거고 이해하기. 그래서 좌표 벡터로 표현한 거. 자, 결국은 요 앞에 있는 개수를 구하면 된다. 여기 앞에 있는 1하고 있죠? 그게 이제 이렇게 좌표로 표현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착안할 수 있나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무식하게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V를 어쨌든 U1하고 U2하고 U3로 표현만 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 AB하고 여기다 BB하고 여기다 CB하고 더해. 그러면 U1, U2, U3 알지? 그 다음에 V 알죠? 그러면 이거 성분 다 표현하면은 A, B, C 관계식 몇 개? 3개 나오지? 그거 연립하면 돼. 그럼 끝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 근데 여러분들 이거 루트 3분의 1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루트 6분의 1, 얘는 루트 2분의 1이야. 이 상황에서는 함부로 못 없애요. 살려두고 해야지. 이거 연립방정식 풀기 어떨까? 좀 말이 안 되겠죠. 너무 귀찮잖아. 물론 뭐 계산하면 속어법 하고 그러면 계산이야 돼. 어떻게든. 근데 이거 하다 한 세월 갈걸요? 그러니까 1번 방법은 별로 착안하게 안 좋죠. 그러니까 물론 숫자가 뭐 그냥 상수 나왔다. 뭐 저 분모에 루트 3, 루트 2, 루트 6 없이 돼 있으면 그닥 어렵진 않을 거야. 그냥 이 풀이도. 그쵸? 근데 숫자가 너무 별로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원래 이 방법이 그냥 제일 쉽게 착안할 수 있거든. 그쵸? 근데 착안하기 쉬운 만큼 계산은 만만치 않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생각하는 거야 이제. 첫 번째 방법은 뭐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어려워. 두 번째 방법 뭐 있을까? 정사형. 정사형을 이용하는 거야. 뭔 말이냐면 여기서 이해해 볼게요. 좀 쉽게 이해해야 돼. 얘는 그냥 설명으로는 잘 안 될 거야. 이제 우리가 결국 이 1하고 2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이 벡터의 몇 배, 이 벡터의 몇 배를 해서 얘가 표현되는지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이거를 얘는 뭐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막 벡터가 막 얘는 이상한 벡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벡터의 막 몇 배, 몇 배, 몇 배를 해야지 V가 표현될지 그거 그 몇 배를 이제 계산하는 사항은 우리가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뭐냐면 이 벡터를 얘에다가 정사형을 시켜. 그 정사형 시킨 크기 있죠, 크기. 그 크기가 뭐가 되겠어? 이 첫 번째 성분이 되는 거야. 맞아요? 요거 이해돼? 그러니까 요 벡터로, 그러니까 이 벡터 두 개로 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얘에다 몇 배를 할지, 그게 이제 정사형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것도 J도 봐봐. 여기 두 배를 했잖아. 그러니까 요 J에다가 1,2라는 벡터를 정사형 시키면 이 벡터 나오잖아. 이 벡터의 크기가 뭐야? 2잖아, 2. 그래서 여기 두 배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은 각각의 벡터에 정사형 시킨 게 그 정사형 시킨 값 있죠, 값. 그 값이 뭐가 된다? 이 성분이 된다는 거야. 그 정사형 시킨 값만큼 몇 배, 몇 배, 몇 배씩 해줘서 더하면은 V가 표현된다 이거지. 좀 어렵죠?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야. 나중에 좌표 벡터 개념에서 더 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착안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사형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서 결론은 뭐냐면, 자, V를 어디다 정사형? U1에 정사형 시키면 첫 번째 크기 나오고, 첫 번째 성분. 자, 그 다음에 U2에다 정사형 시키면 두 번째 성분. U3에 정사형 시키면 세 번째 성분 나온다 이거예요. 결론이. 되죠? 이거 좀 어려우면 일단 그냥 결론만 알아둬요. 이건 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 방법으로. 자, 일단은, 좌표로 표현한 거. 일단 이거 좌표를 좀 둡시다, 이거를. 그냥 A, B, C로. 이렇게 이제 그냥 구하게. 자, 그러면 A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된다? 프로젝션. 정사형 시켜야지. 어디다 어디를? U1에다가.
U1에다가 V를 정사형 시키는 거죠. 그지? 자, 이거의 크기 구해야지. 그 크기가 이제 A 되잖아. 그지? 요거 아까 길이였잖아, 길이. 각각의 길이. 얘는 1, 얘는 2. 정사형 벡터의 길이가 결국은 그 좌표가 되는 거야. 되죠? 자,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합시다. 자, 그러면 이 벡터 어떻게 나와요? 일단 U1의 크기는 1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내적만 해주면 돼. 그지? 내적 분자에 쓰면은 U1하고 V하고 내적하면은 싹 없어져서 루트 3분의 1인가? 자, 내적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U1 그대로 써야 되잖아. 자, 3분의 라프라고 얘도 지금 크기 루트 3이죠. 그러면 총 몇? 루트 3분의 1 나오는 거 이해되죠? 돼요? 얘가 이제 첫 번째 성분이야. 더 할 필요 있을까? B하고 C도 구하긴 해야지. 선택지 봐봐. 2번밖에 없죠? 첫 번째 성분 루트 3분의 1인 거? 요 정도에서 끝내야지. 차관됐으면. 그죠? 자, 근데 한번 물론 이제 A만 구해서도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풀이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좀 문제를 신경 써서 냈으면 선택지에 막 좀 루트 3분의 1이 있게끔 냈겠죠. 2개 정도는. 근데 약간 성의 없는 문제지. 그쵸? 얘만 그냥 계산대로 풀리니까. 자, 요거는 어디다 정사형? 두 번째 성분은 U2에다 정사형이지. V를. 자, 이거의 크기 구하면 돼. 자, 그럼 크기. 자, U2 크기 1이니까 분모 없고. 그 다음에 U2하고 U2 어디 있어? 요거하고 V 내적. 그럼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인가? 자, 그럼 일단 마이너스 루트 6도 들어가죠. 자, 이게 내적의 값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써야 돼. 자, 이거 계산하면 뭐 안 봐도 알겠죠? 저 컨닝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C 신기 써봅시다. 자, U3에다가 V를 정사형 시킨 거.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U3하고 V하고 내적. U3하고 어디 있어? V 저기 있지. 그 내적하면은 0, 1, 1, 2죠? 자, 인데 루트 2 있어요, 분모. 자, 이게 내적 값이고 그 다음 루트 2분의 1에 0, 저 1, 마이너스 1. 자, 이놈의 크기 구하면은 얘는 루트 2 나올 거야, 루트 2. 되죠? 자, 그래서 요거 세 개의 성분 갖는 벡터가 뭐가 된다? 저 좌표 벡터. 좌표로 표현한 것이 된다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좀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이 유튜브까지 구하기는 어렵지 않은 건데 뭐 얘 물어본 거면은 그냥 뭐 무난한 문제죠. 이 정도는 그냥 뭐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 그냥 외적만 좀 차관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쉬운데 이제 이거부터가 어렵다. 저 좌표로 표현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각각의 그 U1, U2, U3에 정사형 시킨 게 그 성분이 된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냥 외우긴 좀 어려운 내용이잖아. 그죠? 뭐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은 문제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이런 게. 알겠죠? 그냥 외워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죠. 그런 게. 자, 그래서 6번 좀 어려운 문제 받고 자, 근데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나온 적이 있어. 한양대에서. 자, 요거는 좀 여러분들 연습해 보세요. 근데 얘가 좀 더 쉬워요. 왜냐면 얘는 그 형태를 그냥 줬어. 저 6번이 더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우리 삼각형 면적. 자, 요거 내용까지만 좀 볼까요? 내용까지는 할 수 있겠다. 자, 3번. 자, 우리 삼각형 면적. 우리 아까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우리 외적의 크기의 기하학적 의미 뭐랬어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었죠? 그거의 절반 하는 거였잖아. 그럼 외적의 크기의 절반하면 이게 삼각형 면적 되죠. 두 벡터가 이루는 삼각형의 면적. 요 면적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용 끝. 자, 그래서 예제 하나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예제에 우리 꼭지점이 뭐였어요? 이제 이 세 개의 점이죠.
이 꼭점이 세 개 점인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상황이죠. 아, 그러면 이거를 뭐 우리가 표현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뭐 그리고 다양한 뭐 공식이 있어요. 그지? 뭐 사실 세 변의 길이도 막 다 구해지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하면 뭐 헤론의 공식 그런 것도 있고 뭐 제이 코사인 공식으로 막 사이각 하나 구해갖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도 써도 돼.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은 다 버리려고. 왜냐면 외적이라는 좋은 방법인지 알았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초편에서 했던 거는 사실은 그냥 어거지로 한 거야. 그때 배운 내용이 그거기 때문에. 알겠죠? 이제는 이 외적으로 하는 거야. 삼각형 넓이. 이렇게 좌표로 나와 있으면. 근데 약간 이상해. 외적을 쓰려고 했더니 외적은 몇 차원에서만 정의된댔죠? 3차원에서만 정의된댔잖아. 성분이 하나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 IJ, K 쓰고 여기 뭐 두 개 쓰고 끝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사항도 하나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2차원도 쓸 수 있긴 해, 외적을. 근데 2차원 자체에서 쓰는 건 아니고 2차원을 그냥 한 차원 확장시켜서 쓰는 거야. 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상황 먼저 좀 이해를 해볼게요. 자, 그냥 그림 그려서 뭐 그림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냥 저 뭐야 일단 1,2하고 그 다음에 2,3하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 그럼 요 약간 뾰족한 삼각형인 거 이해되죠? 요거. 자,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외적으로 구하려면 일단은 벡터를 잡아야 돼. 벡터로 계산하는 거니까. 자, 뭐 쉬운 벡터가 없으니까 그냥 얘가 첫 번째 벡터였죠. 그러면 요 벡터하고 요 벡터를 생각합시다. 어떤 벡터여도 돼. 그냥 두 개만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 벡터 각각이 얘가 뭐야? 이 점에서 이 점 뺀 거죠. 종점에서 시점 빼면 됐었잖아. 기억나죠? 위치 벡터로의 표현. 자, 그러면 1,1이지. 그 다음에 이 벡터는 여기서 요 맨 처음 거 빼면 되니까 2, 몇이요? 응? 잠깐만. 얘에서 얘를 빼니까 맞지? 2, 마이너스 3. 얘는 벡터예요, 점이 아니라. 그래서 이 빨간색 벡터를 나타낸 거예요, 성분으로. 점이 아니라. 자, 그래서 두 벡터 저 공식 쓰면 돼. 이제. 그래서 외적의 크기만 구하면 되거든. 외적은 이제 IJK로 계산하죠. 성분 아니까. 자, 그래서 쓰려고 보니까 이 첫 번째 성분 11. 뭐야? 없네? 없으면 뭐 쓰면 될까? 0 쓰면 돼요. 이걸 그냥 요령으로 알아두라고. 자, 0 쓰면은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3차원으로 생각하자 이거야. 성분이 뭐인 거. Z 성분이 그냥 0인 벡터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냥 한 차원 확장시켜갖고 Z 성분 0이다 생각하면 되잖아. XY 평면상에 있는 벡터니까. 그렇게 하면 3차원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외적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2차원도 외적이 가능하긴 한 거예요. 뭐만 하면 차원 확장시켜서 Z 성분 0으로만 두면.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2차원이어도. 자, 그 다음에 2-3, 0이요. 되죠? 자, 요 놈의 이제 크기만 구하면 끝. 자, 계산 연습 좀 해봅시다. 자, IJK 계산. I 계산하면 0이고. 그러니까 요거 2차원에서 또 요령 알아두면 좋은데 I하고 J는 성분 다 0 나와. 왜냐면 여기도 00 추가되죠. 그럼 샤로스 하면 0이잖아, 무조건. 소행렬식. K만 계산하면 돼, 알면. 자, K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총 마이너스 5. 크기 구하기도 되게 쉽네. 이거 자체 크기 그냥 5죠? 그럼 몇? 2분의 5. 여러분들 뭐 헤론의 공식 뭐 외우지도 않았죠? 그 뭐 공식 있어. 삼각형 세변의 공식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뭐 외우지도 못했고, 그다음 뭐 제이 코사인 법칙 구해서 코사인과 말고 그 사이각 구한 다음에 그 사이각에 대한 사인 구해서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곱한 다음에 2분의 1도 있었지, 기초편 공식에. 그 귀찮지 하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분으로 돼 있고, 이 두 벡터를,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이 두 벡터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이 두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면 무조건 외적이 좋지.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외적을 배웠으니까. 왜? 외적이 제일 쉽거든. 계산 얼마나 쉬워. 알기만 하면. 맞아요? 삼각형 넓이 쉽게 나오는 거야. 성분으로 표현만 된다면. 두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알겠죠? 자, 요렇게 이제 좀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할게요.